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신우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지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신우와 제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신우는 공주, 저는 무수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신우 수발 들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마케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일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기 때문에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운동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일에다 쏟아부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같이 입사한 동기들에 비해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연애 중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심지어 아이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까운 친구에게 결혼 상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워낙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친구였기에 바로 소개팅을 잡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는 순간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느낌이 빡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이후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 3년 정도 사귀면서 서서히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남편이 워낙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벌이도 비슷비슷했고요.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사무실로 출퇴근을 했고 저는 회사 방침상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팀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마치 사무실에서 일할 때처럼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출근도 안 하는데 뭐가 바쁘냐면서 당신들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 두 분 다 재택근무를 잘 모르셔서 오해하신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던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다 제가 진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어머님께서 점점 도가 지나친 것들을 제게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다 열거할 순 없고 가장 제가 힘들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신우를 마치 제 피부치처럼 챙기라 하셨습니다. 마치 제 여동생처럼요. 만약 정말 제 여동생이 신우처럼 행동했다면 진작에 제가 머리채 잡았을 거란 생각은 못 하셨던 거겠죠. 남편에게는 2살 어린 저랑 동갑내기인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는 게 영 마땅치가 않아요. 남편한테 들은 바로는 몇 년 전 신우가 사귀던 남자가 있었대요.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소개시켰을 만큼 신우는 그 남자를 결혼 상대로 여겼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마음이 급해진 시부모님께서 결혼을 서두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남자 쪽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더래요. 알고 보니 남자는 이미 애가 둘 있는 유부남이었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댁은 발칵 뒤집히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였던 신우는 큰 충격으로 아이를 떠나보냈고 이후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산송장처럼 살았다네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진 거라고요. 그런 과거가 있어서인지 신우에 대한 시부모님의 애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모가 상처받은 딸을 걱정하고 아껴주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들이 신우에게 하듯이 저도 신우에게 하길 바라셨다는 거죠. 솔직히 신우의 과거가 어떻건 간에 같은 여자로서 유감이고 안쓰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우를 떠받들고 막말로 모셔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명품백을 하나 샀어요. 남편이 사준 게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샀습니다. 쑥스러운 말이지만 그때 산 명품백이 제 인생 첫 명품백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들이고 저도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얼마 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낮에 친구 결혼식이 있었기에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쓴 차림새에 가방도 신혼여행 때 산 명품백을 메고 있었어요. 그 핸드백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부터 신우의 시선은 오로지 제 핸드백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방이 너무 예쁘다며 칭찬을 하더니 눈으로 이리저리 살피더라고요.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던지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무한한 마음에 신혼여행 때 큰맘 먹고 산 거라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번 매보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신우도 사고 싶어 그런가 싶어서 한번 매보라고 별 생각 없이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가방을 품에 안고는 이거 자기 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안 된다고 이리 돌려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자리에는 어머님 아버님도 보고 계시고 남편도 있었으니 누가 나서도 나서서 중재를 해줄 거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쉽게 포기할 눈치가 아니었고 다른 가족들도 분위기가 그냥 주라는 식인 거예요. 결국 제가 정색을 하며 당장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신우가 자기 방에서 진짜 무슨 인터넷에서 1, 2만 원이면 살 법한 가방을 하나 들고 나오더니 바꿔서 드는 건 어떠냐입니다. 아가씨라면 바꿔 매겠냐고 물으니 자기 눈에는 비슷한 것 같대요. 그럼 그거 들라고 비슷한데 왜 자꾸 내 걸 달라는 거냐고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에게 잠깐 당신 좀 보자고 하셨어요. 어머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님께서 대뜸 저에게 신혼여행지에서 산 거면 당신 아들이 사준 거 아니냐입니다. 당신 아들이 사준 거면 그냥 신우 주랍니다. 아무렴 여동생이 먼저지 아내가 먼저였겠냐며 지금 제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산 가방이라고 하니 어머님께서는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할 말을 찾고 계셨어요. 잠시 뒤 어머님께서 뜬금없이 저더러 작년 신우 생일 때 뭐 해줬냐고 물어보셨어요. 작년 신우 생일이라니 저 그 당시 남편이랑 결혼은커녕 시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우 생일을 어떻게 왜 챙기나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건 신우건 제 생일을 챙겨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황당해서 작년 상황을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는 그러면 올해 돌아오는 생일 선물로 준다 생각하고 제 가방을 놓고 가랍니다. 이쯤 되니까 저도 욱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슨 10대 여학생도 아닌데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결국 어머님께 제가 이 정도 문제는 저랑 신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어머님이 나서실 건 아닌 것 같다고 한마디 했네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시애미 말에 싸가지 없게 토를 단다며 화를 내셨지만 결국 더 강요는 못하시더군요. 거실로 나가 제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는 속이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두 분도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건 아셨지만 뭐라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 가방 그냥 한번 빌려줬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며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가방이 다른 것도 아닌데 첫 명품백이랍시고 너무 모시고 사는 거 아니냐면서요. 사람 나고 가방 났지 가방 나고 사람 났냐며 저더러 너무 신주단지 모시듯 한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지금 당신 동생 안 빌려줬다고 말을 그따위로 하나 본데 앞으로도 내가 설령 이 가방을 시궁창에 처박게 될지언정 네 동생은 안 빌려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다들 정신 좀 차리라고요. 진짜 생각할수록 불쾌하고 열받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신우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서 이런 곤란하고 유치한 상황을 만든 건지 앞으로 신우랑 얽히지 말아야겠다는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된 날이었어요. 핸드백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와 신우는 완벽한 한 팀이 되었고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윗사람이니까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달라 했어요. 하도 남편이 부탁을 하길래 차마 모른 척 하지 못하고 딱 한 번 먼저 밥이나 먹자고 연락을 했네요. 문제는 신우가 그 식사를 계기로
제가 자기한테 숙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지 자유지 싶어서 별 신경은 안 썼지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신우의 땡깡과 어머님의 억지는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여러 번 환장할 뻔했지요.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을 털어놓자면 밤을 새도 부족하기에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된 사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다 보니 당연히 외국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에는 당연히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요. 그러다 얼마 전 몇몇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하게 되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모처럼 그리웠던 친구들을 만나니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남편을 소개시켰고 이후로 우리는 다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신우가 본 모양이더군요. 사실 예전부터 신우가 제가 인터넷에 올리는 사진들을 몰래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신우에게 말하지 않았던 일들도 신우가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가령 주말에 쇼핑을 다녀왔다던가 어디 카페를 다녀왔다든가 그런 세세한 것들 말이에요. 친구들과 만나고 온 다음 날이었나 신우가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아쉬울 때만 먼저 연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무슨 부탁거리가 있구나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자기가 예전부터 외국에 나가서 살고 싶었다며 운을 띄웠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이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사진에 있던 한 친구의 외모를 묘사하면서 그 남자랑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신우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친구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친구는 한마디로 인물값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좋은 직업과 훤칠한 외모로 여러 여자를 울리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신우는 이미 사랑에 배신당했던 상처도 있었고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굳이 모든 사람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신우에게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신우를 지켜주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었지요. 하지만 이튿날 퇴근한 남편이 대뜸 저에게 당신은 왜 당신 친구한테 여자친구가 없는데 자기 여동생한테는 있다고 거짓말을 했냐며 저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니까 신우가 하도 서운해하길래 자기가 직접 제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일전에 만났을 때 서로 명함을 주고받더니 기어이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본 모양이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내가 일부러 그랬겠냐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혹시 저더러 신우가 부끄럽냐며 성질을 내더라고요. 지금 자기 여동생이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쪽팔려서 다리 안 놔주는 거냐고요. 자기 여동생이 저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될까봐 질투하냐면서 버러럭 하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마음대로 하라고 소개를 시키던지 말던지 당신 알아서 하라고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친구가 미국으로 돌아가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봅니다. 저도 남편이 홧김에 한 이야기를 들은 거라 정확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모릅니다. 제 친구는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어찌됐건 남편이 자리를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제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일주일 정도만 남겨놓고 있던 시점이었고요. 제 친구와 신우는 그 일주일을 거의 붙어 살다시피 했다더군요. 둘이서 뭘 하고 시간을 보냈는지는 상상하기도 싫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문제는 제 친구가 미국에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신우의 연락을 받지 않더랍니다. 남편이 저에게 친구랑 연락되냐고 묻기 전까진 저는 아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도대체 왜 자기 여동생 연락을 무시하는 건지 이유만이라도 물어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솔직히 남의 연애사에 끼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전하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았지만 신우 일이니까 나설 수밖에 없었네요. 친구에게 신우가 싫어졌냐고 물으니 너무 부담스럽답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이후로 계속 언제 결혼할 거냐, 자긴 언제 미국에 가냐며 자기를 보채더래요. 반면 신우는 제 친구가 자기를 갖고 놀았다면서 자기는 모든 걸 다 줬다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유유상종이라면서 제가 자기 인생을 다 망쳐놨다나요. 저도 듣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일주일 만에 남자한테 모든 걸 다 준 여자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뭘 믿고 다 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애도 아니고 나이가 30이면 적어도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은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이번에도 어머님께서 애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야 하냐면서 그 새치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라며 말 조심하랍니다. 자기 딸이 하는 말은 철없이 뜻없이 하는 말이고 제가 하는 말은 비수라도 된다는 식이셨지요. 어머님의 이중잣대에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신우는 이후로 또 알아 누웠습니다. 남편 말에 의하면 몇 년 전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으니 너무 미안해할 것 없답니다. 미안해할 거면 당신이나 미안해하라고 난 미안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저더러 정말 무신경하고 냉정하다던데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신우가 입맛이 통 없어 보인다면서 신우 집에 가서 갈비탕도 좀 끓이고 반찬도 좀 하라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갈비탕은 끓여본 적이 없다 하니까 당신이 다 불러주신다고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는 신우를 차마 모른 척 할 수는 없어서 신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명한 갈비탕집이 있길래 그곳에서 갈비탕을 샀어요. 반찬 가게에 들려 이것저것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도 몇 개 준비했고요. 남편이 같이 가자길래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동생이 남자 때문에 저러는 게 처음이 아니니 마음이 쓰였겠지요. 갖가지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신우가 한심하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든 남편과 제 친구에게도 짜증이 나고 중간에 저만 새우처럼 껴서 피보는 느낌이라 열받고 그렇게 신우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우는 제 손에 들린 봉지를 보더니 식당에서 사온 거냐며 투덜거리더군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갈비탕을 수저로 휘휘 저으면서 건더기가 부실하다, 간이 세다, 타박을 해댔습니다. 그러더니 안 먹겠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까지 나서서는 그러니까 끓여주지 그랬냐면서 꿍시렁거리고 그때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시누이가 너 때문에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갈비탕 하나 끓여 먹이는 게 그렇게 힘드냐입니다. 사다 먹일 시간은 있고 끓여 먹일 시간은 없냐면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아프셔도 사다 먹였을 거냐고요. 무리한 부탁이고 염치 없는 소리라는 걸 모르시는지 정말 복장이 터지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렇게 안쓰러워 죽겠으면 신우 좀 데리고 사시라 했습니다. 혼자서 냇깔려 놓으니까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처음 만난 남자한테 간이고 쓸객 다 빼주는 거 아니냐고 딸 교육 좀 제대로 시키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말문이 막히신 듯 어머머만 연신 외쳐대셨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신우 방문을 열고는 너도 나이값 좀 하라고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냐고 싸댔습니다. 남편이 제 손목을 잡더니 말을 왜 그렇게 하냐입니다. 갈비탕 하나만 끓여줬으면 모두가 기분 좋게 끝날 일을 제가 일을 키운다고요. 남편 말에 열받은 제가 신우가 열어놓은 갈비탕을 그냥 바닥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부엌 바닥이 엉망이 되었지요. 거기다 기름기 있는 음식이니 더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꼴이 났을지 아시겠지요.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고 욕을 하길래 진짜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냐고 악을 썼습니다. 신우는 부엌 바닥을 보더니 뭐가 서러운가 울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신우를 달래러 오는데 고기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양말이 갈비탕에 젖어가지고 미끄덩거리니까 허둥지둥 또 생각하니까 웃기네요. 남편이 당장 치우고 가라길래 치울 것 같으면 엎었겠냐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여튼 누굴 닮았는지 생각 안 하는 건 온 가족이 다 똑같다고 한심하다고 비웃어주고 먼저 나왔습니다. 이후로요? 당연히 시부모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고 뭐 난리가 났지요. 남편은 무조건 제가 사과하지 않으면 이혼이라길래 이혼하자고 했어요. 바라던 바라고요. 남편은 집안의 자존심이라며 곧 죽어도 제가 숙이고 들어오길 바란 눈치였는데 전 정말 이혼하고 싶었고 결국 저희는 이혼했습니다. 후회되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홀가분할 뿐입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욕먹어가면서 신우 비위를 맞추며 사나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라 하지요, 뭐. 전 너무 행복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